저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일을 개발을 의뢰받았을 때 그 퀄리티를 1,000,000원 받았다고 해서 네. 1,000,000원짜리 퀄리티로 만들고 네. 1억 받았다고 해서 1억짜리 퀄리티로 만드는 게 가능한가? 잘 모르겠다라는 음.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하는 일, 결과에 대한 보상은 실제로 내가 하는 퀄리티와는 좀 약간 네. 좀 독립적이어야 하지 네. 않나? 개발 입문자들은 나에게 맞는 개발 분야가 뭐가 있을까? 내가 앱을 만들 수도 있고 네. 웹을 만들 수도 있고 서버라는 걸 만들 수도 있고 그런 활동들을 반복하다가 분명히 찾게 될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네. 이 분야가 내가 흥미가 생기는구나. 네. 아니면 나는 개발과 안 맞는구나. 이런 둘 중에 하나 네. 생길 테니까. 안녕하세요. 스파크 세션의 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이 되어라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직장이라는 조직을 주체로 삼아서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나라는 개인을 주체로 삼아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장인데요. 이를 바라보는 관점을 나타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모실 분은요.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으로서 30년차 개발자로서 은퇴 없는 삶을 계획하고 계신 분입니다. 데브캠프의 메인 강사이자 우아한 형제들의 기술 이사로 활동하고 계신 민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태님. 안녕하세요, 소영님.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민태님께서 늘 후배분들께 좀 직장인으로 일하지 말고 직업인으로 일을 해라 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왜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예전부터 좀 네. 자주 하던 그 음. 말버릇처럼 네. 후배들한테 그런 이야기인데요. 직장인이 되기보단 직업인이 되라. 어떤 의미냐면 이제 직장인이 되면 네. 직장에 굉장히 내가 종속적이 되잖아요. 네. 직장 일을 당연히 직장인으로서 소홀하게 하라라는 의미는 네. 아니고 네.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거나 혹은 무언가를 더 돌파하거나 혹은 챌린지 요소를 발견할 때 소극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들을 돌파하고 혹은 내가 운신의 폭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어떤 자긍심도 갖고 네. 있고 또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업인이 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개발자다 보니까 네. 개발자가 직업인이 되기 위한 굉장히 좋은 그런 직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외부 요인 어떤 경제적인 요소나 물론 뭐 회사의 상황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외부 요인보다는 일의 완성도가 좀 더 중요하다라는 말로 들리기도 하네요. 맞아요. 저는 사실 그 일의 완성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네. 그리고 어떤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일도 완성도보다 더 중요한 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술을 내가 다뤄보고 싶어서 뭔가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 혹은 해결해야 하는 일을 완성도 높게 하는 그 무엇을 찾는 것 그런 활동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또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뭔가 이 일의 경중을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살다 보면 어떤 게 더 중요한 일인지 결국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완성도 있게 마무리하는 것 그런 자세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듣고 보니까 지난번에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 중에 1,000,000원을 주고 일을 받던 1억을 주고 일을 받던 내가 하는 일의 퀄리티는 똑같이 100%로 높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약간 질문, 그러니까 궁금증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일을 개발을 의뢰받았을 때 그 퀄리티를 1,000,000원 받았다고 해서 1,000,000원짜리 퀄리티로 만들고 1억 받았다고 해서 1억짜리 퀄리티로 만드는 게 가능한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내가 하는 일, 결과에 대한 그 금액이나 혹은 보상이 될 수도 있겠죠. 보상은 실제로 내가 하는 퀄리티와는 좀 약간 좀 독립적이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제가 소프트웨어를 돈으로 환산해서 하는 그런 업계에 있지 않아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서비스 업계에 있으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최선을 다하는 거가 늘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좀 함께 해오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민태님께서 요즘 만나서 이렇게 같이 일을 가르쳐주고 하는 후배분들 보면은 똑같이 민태님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뭔가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나는 똑같이 일의 완성도를 100% 하겠다 하시나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죠. 항상 자신의 어떤 성장에 대해서 목말라 있고 네. 그리고 또 성장을 하기 위해서 더 도전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항상 희망들을 갖고 있고 혹은 목표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뭐 이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회사에서 더 챌린저블한 네.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고 그걸 이루기 위한 형태는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민태님께서 정의하시는 개발자라는 직업은 어떤 것인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개발자라는 직업은 최소한 제 분야에서는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혹은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네.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자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셨어요. 민태님은 세상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다양한 문제를 해결했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일일이 떠오르지는 않지만 네. 보통 회사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네. 분야에 있어서 네. 존재하는 거니까 네. 큰 틀에서 보면 세상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결국은 이제 영향력과 관련된 네. 부분일 텐데 네. 주니어 친구들이나 혹은 개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한 의지로 그 영향력과 관련된 좋은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너무 큰 목표를 세우고 네. 또 처음부터 그걸 위해서 달려가면 그게 잘 안 될 수 있고 네. 거기에서 좌절감을 맛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신이 전파할 수 있는 영향력을 너무 크게 정의하지 말고 결국 언젠간 본인이 원하는 부분까지 갈 테니 네. 차분차분 작은 자기 주변의 범위에서부터 영향력을 좀 행사하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지치지 않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처음부터 막 정말 선한 영향력, 선한 의지로서 거대한 꿈을 키우면 오히려 지칠 수도 있으니 일단 회사에서 해결하는 문제들이 곧 사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맡은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본인들이 원하는, 개인들이 원하는 그런 꿈을 좀 이룰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요즘 세상에 너무 많은 명언들이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네. 하지만 그게 결과론적 얘기다 보니까 네. 과정들은 많이 생략돼서 전달되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자꾸 듣다 보면 네. 나도 바로 저런 걸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모든 게 다 시간이 걸리고 필요한 그만큼 노력이 쌓이는 네. 어떤 기간이 필요하니까 차분차분 지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가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관리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맞아요. 뭐 회사에서 어플을 개발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 어플을 쓰는 정말 수십만 사람들이 편하고 또 빠르게 볼 수 있다는 거니까 사람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회사에 있는 작은 문제들부터 해결을 해보는 게 좋겠네요. 개발자로서 살아오시면서 또 10년째 개발자 교육도 함께 하고 계신데 개발자 교육을 좀 해야겠다. 시작해야겠다. 아니면 뭔가 제안이 들어왔을 때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저도 처음부터 개발 일 하면서 뭔가 외부 활동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한 개발하고 한 10여 년 지나고 나서 어떤 우연찮은 계기로 제가 해결했던 문제를 외부에 공유를 한 적이 있었고 네. 인사이트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활동들을 몇 번 하다 보니까 네. 내가 개발자로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수많은 선배들의 도움을 받았구나. 네.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런 측면에서 나도 똑같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혹은 내가 깨달았던 내용들을 네. 후배들한테 좀 전해줘야겠다라는 의무감이 좀 들었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전달해준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네. 내가 이 지식을 이런 상황의 사람한테 전달을 할 때는 네. 전에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선 효과적으로 전달이 안 되는구나. 왜 네. 그럴까?
제가 지식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방법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이런 고민들을 지속하다 보면 제가 원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지식들의 다른 면도 보이기도 하고요. 네. 저를 오히려 더 약간 더 넓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걸 타인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의 활동이 네.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도 좋고 타인도 좋으면 사실 다 좋은 거니까 맞아요. 뭐 그런 활동들을 좀 지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좀 가르치는 게 가장 좋은 공부법이라고도 하잖아요. 뭔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개발자뿐만 아니라 개발자 교육을 진행하시면서 뭔가 나의 공부나 뭐 리프레시에도 도움이 되고 또 동시에 후배분들을 가르치면서 후배분들도 민태님께서 느끼셨던 것처럼 아, 나도 알게 모르게 선배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구나 하면서 배운 거를 다른 분들한테 가르치고 그런 선순환 구조도 일어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선순환 구조가 실제로 개발 생태계에는 많이 네. 일어나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 네. 싶은 생각을 합니다. 민태님이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직접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셨고 관심을 갖게 됐는데 요즘에는 반대로 엄청 많잖아요. 네. 가르쳐주는 분들도 많고 책도 많고 강의도 많은데 이 프론트엔드 개발 입문자분들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입문자분들은 지금 상황이 이제 모든 상황을 겪은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네. 그런데 거꾸로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어떤 방법이 나한테 맞는 방법인가라는 음.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돼요. 마치 제가 어릴 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가이드가 네. 없는 상황에서 음. 아무거나 막 보면서 시간을 허비했던 네. 시간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네. 그런 시간을 여전히 지금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음. 정보가 취사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죠.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네.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멘토가 될 수도 네. 있겠고 주변에 좋은 선배가 음. 있으면 좋겠고 혹은 뭐 학원도 그런 네.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그런 가이드나 멘토나 학원이 모든 걸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하지는 네. 않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파고드는 자신만의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자기께 될 텐데 그 네. 결과가 그 두 가지를 적절히 좀 혼용하는. 근데 저 음. 같은 경우는 혼자 가이드가 없다 보니까 네. 그 두 가지를 다 하긴 했는데 네. 예를 들면 2달 만에 할 수 있는 거를 네. 뭐 한 2년 걸리기도 하고 뭐 이렇겠죠. 근데 네. 가이드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쓸데없는 시간을 좀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컴팩트하게 버려버릴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그렇게 효과적으로 좀 시간을 쓰게 되면 이제 좋은 개발자로 조금 더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본인에게 잘 맞는 가이드를 알려줄 수 있는 뭐 멘토나 선생님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와 더불어서 그러면 개발 입문자들은 나에게 맞는 개발 분야가 뭐가 있을까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내가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하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에게 맞는 개발 분야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답변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 맞아요.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보통 내가 어떤 종류의 개발이 나한테 맞지? 이라는 생각을 할 때 찾기가 어렵잖아요. 결국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찾기가 좀 어려운데 뭐 프론트엔드 개발과 관련된 그런 기술들이 나에게 맞는 개발 영역을 찾을 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 네. 어떤 분야가 나한테 핏할지 모르니까 네. 다 경험해 보면 좋은데 프론트엔드 기술들을 가지고는 못 만드는 게 없거든요. 맞아요. 1차적으로는 내가 앱을 만들 수도 있고 네. 웹을 만들 수도 있고 서버라는 걸 만들 수도 있고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뭐든 그러니까 작은 형태의 완성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건 이제 그걸 아주 간단한 기술로 만들면 더 효과적이겠죠. 경험하기 네. 쉽고 좀 배우기 쉬우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활동들을 반복하다가 분명히 찾게 될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네. 아, 이 분야가 내가 흥미가 생기는구나. 네. 아니면 아, 나는 개발과 안 맞는구나. 이런 둘 중에 하나 네. 생길 테니까 만약에 개발 분야의 특정 분야가 이제 관심이 생기면 네. 그걸 또 깊이 한번 그 로드맵을 따라서 한번 개발 공부를 해보시고 활동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찾아보고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일단 무언가 작은 거라도 만들어 보는 게 흥미와 적성 분야를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네. 무엇보다 거기서 약간의 팁이라면 네.
클론 코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기법들이 있지만 그냥 무작정 어떤 걸 복사해서 한다기보단 내가 필요로 하는 거를 할 때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좀 나오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내가 불편한 거를 소프트웨어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해보면 훨씬 좀 효과가 좋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발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좀 공부를 시작했는데 내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좀 실력을 측정할 수가 있나요? 스스로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를 알 수 있을까요?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공부를 함에 있어서 어떤 것도 마찬가지지만 네. 실제로 내가 숫자화 한다고 하죠. 숫자로 네. 바꾸는 것들. 그게 숫자로 바꾸는 게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내가 10점, 15점. 네. 되게 명확하잖아요. 네. 그래서 숫자화 했을 때 내가 갖는 인사이트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개발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공부, 학습의 동기를 계속 네.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장하고 있나를 스스로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막연히 공부를 많이 하는데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지 성장을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른다면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스스로 내가 공부한 것들 혹은 역량을 좀 가시화하는 거를 저는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시화하는 방법은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10점 척도로 내가 점수를 매겨봐야지 네. 라고 해서 예를 들면 자바스크립트를 배웠는데 네. 한 달간 배웠어. 이 정도 웬만큼 안 것 같아 하고 네. 8점이라고 매기고 네. 2달 있다가 내가 9점으로 향상된 것 같아. 아니면 좀 더 공부해봤더니 내가 8점이 아니라 5점이었어. 이런 네.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다시 스코어를 낮추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리고 그 변화가 생길 때 꼭 기록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점수를 바꿨는지, 점수가 그대로인 건 내가 왜 그대로인지를 기록을 하고 네. 그것들을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 내가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걸 하나로 스코어 네. 매기긴 어렵구나.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 봐야지 해서 더 세분화해 보고 그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 역량이 향상될수록 자기가 알고 있던 키워드들이 쪼개질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스코어 매기고 그럼 내가 전체를 보면 어떻게 변화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게 될 거예요. 누군가한테 제가 실력이 얼마나 되나요? 정말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네. 하지만 스스로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저도 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해 봐서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셔서 스스로의 학습의 동기부여를 꾸준히 유지하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태님의 후배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개발자 교육을 막 듣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성장 속도가 뭔가 가시적으로 눈에 잘 보이는 분도 계시지만 뭔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성장 속도가 느린 것 같아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민태님은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많은 분들이 네. 저희 사회가 되게 각박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타인과 비교를 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개발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뭔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개발 잘하는 것 같은데 혹은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좀 비교를 하게 되는데 개발 성장에 대한 어떤 네. 자신의 조급함 같은 것들을 좀 조금 내려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장 속도가 다르고 다른 거에 이유가 있고 네. 또 그 최종적인 개발자 모양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을 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표가 성장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혹은 이루고자 하는 일 혹은 누군가를 도와주고자 하는 네. 욕망 뭐 이런 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성장이 따라오는 부분이 너무 성장에만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과 너무 비교해서 나는 이만큼 꼭 성장해야지 하는 걸 꼭지점으로 삼는 것보다는 뭔가 나만의 세울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겠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프로 스포츠가 아니니까요. 네. 저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인생의 숙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신미안을 좀 특이하게 가지고 나온 사람이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가까이 하려고 할 텐데 민태님께 인생의 숙제는 무엇이에요? 은퇴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네. 요게 제 인생의 숙제이고 고민이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은퇴를 안 하고 싶으세요? 요즘은 좀 조기 은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위 팀원들 사이에서도 나는 빨리 은퇴하는 게 꿈이다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왜 그와는 반대로 민태님은 은퇴 없는 삶을 계획하고 계시죠? 사실 제가 노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노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노는 것도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네. 마냥 논다고 뭔가 좋은 건 아니구나. 네. 마냥 놀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도 힘들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 뭔가 서로 이게 시너지를 주고 에너지를 주려면 네. 일도 굉장히 효과적인 네. 방법 중에 하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래서 일이 또 사회적인 부분과 연결되는 접점 중에 하나잖아요. 네.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국 사회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어떤 그런 동기부여나 혹은 사회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법적인 상황 때문에 은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 개인의 삶은 은퇴할 이유는 없으니까 또 소프트웨어 개발자 입장에선 네. 꼭 회사에 혹은 어떤 특정한 소속에 얼매이지 않고서도 음. 여러 가지 일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좀 네. 다르겠지만 삶을 잘 더 즐겁게 영위하기 위해서 또 일도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고 그게 굳이 특정한 끝을 향해 네. 달려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죽지도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개인의 삶과 사회의 삶 모두를 위해서 굳이 딱 내가 한계를 정해놓고 저 때까지만 일할 거다 이게 아니라 쭉 즐기면서 일도 하고 개인의 삶도 보내겠다는 걸로 들리네요. 네, 오늘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으로서 은퇴 없는 삶을 계획하고 계신 민태님의 이야기 잘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직업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또 조기 은퇴를 원하세요? 아니면 은퇴 없는 삶을 원하세요? 오늘 민태님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어보았는데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꼭 의견 남겨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